마크 워너 연방상원정보위원장이 워싱턴 DC 지역 한인사회를 방문해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입장과 기대를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의 모든 경기 지표에서 올 하반기에 가벼운 불경기가 올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 후에 공화당 경선 라이벌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이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한 불법 입국자들이 지난달 16만 2천 명으로 전달보다 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인구 지도에서 8억 명 돌파, 인도는 1위, 일본은 고령화, 한국은 저출산 등으로 일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연방상원정보위원장인 마크 워너 연방상원의원은 미국의 한국도청을 비롯한 구체적인 정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지만 동맹 도청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워너 상원정보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70년 된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이슈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동맹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연방상원정보위원장인 마크 워너 연방상원의원이 워싱턴 DC 지역 한인사회를 방문해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입장과 기대를 밝혔습니다. 마크 워너 연방상원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계기로 70년 된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에 그치지 않고 지구촌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President Yoon i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at this point, and it will commemorate 70 years of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at alliance is more important than ever.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그러나 미국이 70년 된 동맹 한국을 도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생각하느냐는 본방송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상원 정보위원장이지만 구체적인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 즉답을 피하면서도 그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as chairman of the Intelligence Committee, I am not going to comment on the specifics. I hope nothing like this would ever happen again. Okay. How about that? That's all I can say on that. Yes, no.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들이 $7,500씩의 세제 혜택을 받는 리스트에서 모두 제외됐는데 미국에 현재 투자해 새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만큼 3년 유예 등 모종의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도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한국이 3년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데 법 개정에 나설 용의를 묻는 질문에 상호 이익이 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이어 애난데일에서 한인사회는 물론 아시아계 커뮤니티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버지니아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으로서 지역 정부들이 코리안 커뮤니티와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경제의 모든 경기 지표에서 올 하반기에 가벼운 불경기가 올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준마저 가벼운 불경기를 예고한 데 이어 대부분의 경제 분석 기관들은 올 하반기 마이너스 1% 안팎의 경기 후퇴를 겪게 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모든 경기 지표가 올 하반기 불경기가 오고 있는 것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CNBC가 21일 보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마저 3월 회의에서 올 하반기 마일드 리세션, 즉 가벼운 불경기를 겪게 될 것으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연준의 투표 멤버 12명은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에 불경기에 빠지겠지만 그 정도는 마일드 리세션, 즉 가볍고 짧은 불경기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준은 올 연말 GDP 성장률이 0.4%에 그칠 것으로 하향 조정해 1분기에 플러스 2% 성장을 감안하면 2분기와 3분기, 4분기에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가벼운 불경기 예고 이후 민간 경제 분석 기관들은 잇따라 불경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의 올 하반기 불경기는 보다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티그룹은 미국이 머지않아 신용 경색을 겪어 자칫하면 깊고 오래가는 불경기에 빠질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일드 리세션 또는 샬로우 리세션, 즉 가볍거나 옅은 불경기는 흔히 경기 후퇴가 벌어지더라도 마이너스 0%대이거나 많아야 마이너스 1% 이내일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짧게 끝나고 반등하기 시작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비어 리세션은 마이너스 5% 이상 급락하고 회복하는 데 2년 이상 오래 걸리는 경우를 칭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준을 비롯해 다수의 경제 분석 기관들이 올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마일드 리세션, 가볍거나 옅은 불경기를 겪되 1년 이내 회복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의 변수는 지역은행 두 곳의 파산 사태 이후 금융 불안이 지속되면서 중소규모 은행들이 대출을 대폭 줄이고 있어 중소업체들의 돈줄을 막히게 만들어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네이든 쉬츠 수석경제학자가 대표적으로 미국 내 중소규모 은행들이 대출을 대폭 줄이고 있어 크레딧 크런치, 즉 신용 경색에 빠질 위험이 생겼으며 돈줄이 막히면 중소업체들의 침체, 나아가 줄도산까지 초래해 기존의 예측보다 훨씬 심각한 불경기가 오래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미국 경제에서 올 하반기에 불경기를 시작하더라도 1% 이내의 하락으로 막아내고 1년 이내에 빨리 끝내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기소 후에 란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공화당 경선 라이벌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원들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의 지지를 얻어 38%에 그친 드산티스 주지사를 13%포인트 차이로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2024년 차기 대선전에서 공화당 경선에서는 라이벌들을 압도하는 정치적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새로 조사해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공화당 경선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공화당원들은 51%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밝혀 란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38%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드산티스 주지사가 52대 38%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른 바 있었는데 지금은 180도 역전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검찰과 대배심에 의해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돼 법적으로는 곤혹을 치르기 시작했으나 공화당원들의 표결집을 이끌어내 정치적으로는 경선 라이벌들을 압도하는 이득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차기 대선에 나설 공화당 경선 후보들 12명을 모두 넣고 공화당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의 지지를 얻어 드산티스 주지사의 24%를 2배 차이로 눌렀습니다. 더욱이 드산티스 주지사 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얻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단지 5%, 팀 스콧 연방 상원의원이 3%에 그쳤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등 다른 잠재적 경선 후보들은 모두 2% 아래의 미미한 지지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서 백악관 탈환에 재도전할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란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한 지도자 이미지로 공화당원들의 지지표를 결집하는 바람에 바람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공화당 경선표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강경 보수파들의 지지를 많이 빼앗기고 여성과 학사 학위자들에게도 인기를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드산티스 주지사는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호감도에서 높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물리칠 가능성이 더 높은 장점을 지니고 있어 언제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의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3%포인트 차이로 패배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드산티스 주지사는 3%포인트 차로 이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화당원들의 호감도에서 드산티스 주지사는 84%대 78%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와의 국경에서 체포한 불법 입국자들이 3월 한 달 동안 16만 2천 명으로 전달보다 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경한 국경 정책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고하자 불법 입국자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의 대혼란 상태가 새 국경 정책 시행을 앞두고 불법 입국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입국자들은 3월 한 달 동안 16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국경 순찰을 관할하고 있는 CPB, 세관 국경보호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2월의 13만 명보다 무려 25%나 급증한 겁니다. 특히 3월의 체포자들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월간으로는 가장 큰 폭으로 급증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3월 한 달 동안 불법 입국을 시도하던 이민자 8만 5천 명을 타이틀 42에 적용해 국경에서 즉각 멕시코로 추방했습니다. 멕시코로 추방한 3월의 8만 5천 명도 지난해 6월 이래 월간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국경 체포자들 중에 일반 불법 입국자 처리 절차에 넘겨진 사람들은 이민구치소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스폰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석방한 후 이민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불법 입국을 시도한 미성년자들일 경우 연방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쉘터, 보호소에서 지내도록 이송했습니다. 불법 입국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이민자들이 3월에 급증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예상을 깨고 강경한 국경정책을 5월부터 시행키로 예고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려는 새 정책은 국경 체포자들을 즉각 멕시코로 추방시키고 대기토록 해온 타이틀 42가 5월 11일부터 종료되지만 그보다 더 강력히 미국 입국을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5월부터 불법 입국한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은 미국 내에서 난민 망명 신청과 수속을 사실상 불허할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트럼프 시절에 팬데믹 때문에 도입된 타이틀 42에 따라 다수가 멕시코로 즉각 추방되고 장기간 대기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는 미국 스폰서만 있으면 미국서 살아가며 난민 망명을 수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 새로운 국경정책이 시행되면 불법 입국한 기록만 있으면 미국 내 난민 망명 수속을 금지시키기 때문에 더 강경해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세계 인구 지도에서 세계 인구 80억 명 돌파, 인도는 1위, 일본은 고령화, 한국은 저출산 등으로 일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구촌 인구는 지난해 11월 80억 명을 넘어섰으며 인도가 중국을 밀어내고 최다 1위에 올라섰고 일본은 지나친 고령화, 한국은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지도에서 거대한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일대 변화는 지구촌 총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고 인도가 중국을 밀어내고 최다 인구 1위에 올라섰으며 일본은 지나친 고령화에 한국은 꼴찌 수준의 저출산으로 큰 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총 인구는 지난해 11월 80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유엔 인구기금이 최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최다 인구를 가진 국가의 순위도 바뀌었습니다. 2023년 현재 인도의 인구가 14억 2,860만 명으로 중국의 14억 2,570만 명을 누르고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인도는 한 해에 7,500만 명이나 늘어난 반면에 중국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1위 자리를 내준 중국은 다시 한 자녀 갖기 정책을 벌이고 한 명 이상 낳기를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최다 인구 1위와 2위, 그리고 2억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1억 이상의 방글라데시와 필리핀이 몰려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3억 4천만 명이고 인도네시아가 2억 7,750만 명, 파키스탄이 2억 4,050만 명, 나이지리아 2억 2,380만 명, 브라질 2억 1,640만 명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각 대륙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1억 4,440만 명, 멕시코 1억 2,850만 명, 이티오피아 1억 2,650만 명, 일본 1억 2,330만 명 등의 순입니다. 한국은 5,180만 명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지만 꼴찌 수준의 저출산율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해 심각한 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나마 아직 15세에서 64세 사이의 노동력을 가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유지하고 있어 14세 이하 어린이 11%와 65세 이상 노년층 18%의 비율로 심각한 불균형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노동력 인구가 58%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이 30%나 차지하는 지나친 고령화 사회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